요즘에 뭐 블루웨이븐이 얘기 많죠. 코스피가 6일날 3000 돌파했다, 동학개미가 새 역사 썼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7일날 3031 또 신기록. 아니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야 뭐 조금만 더 올라도 맨날 신기록이죠. 3030 최고치 막 하면서 블루웨이브 중장기적 유리하고. 오늘은 3080선 거래되더니 3152까지 올랐다. 거래대금 40조 폭발했다. 오늘은 기관까지도 샀죠. 자, 그러면서 41년 만에 30배 오른 코스피 지수. 아니 원래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거고 기업들도 더 편입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100에서 3000까지 올랐다고? 엄청나게 올랐다. 사실상 코스피 보면 닷컴 먹을 때 별로 안 오르죠. 닷컴 먹으면 코스 다 걸어 들어가고. 근데 보면은 지금 기울기 어때요? 보통 급격히 오르면 꺾이죠. 급격히 오르면 꺾인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죠. 그러면서 천천히 오른다. 굉장히 천천히 올라야 되는 건데 이번에 급격히 정도가 아니죠. 기울기가 역대 최고로 가파르죠. 저평가여서 많이 샀다, 저금리여서 많이 샀다. 저금리 영향은 있죠 물론. 그런데 선동을 많이 했죠. 지금 경제상관 이러고 있는데 자산시장만 폭등하고 있다. 금리 한번 낮춰줬더니 그때 금리 다시 올라가고 있죠. 물론 뭐 주식 쪽 금리는 좀 다르지만 8년간 47조 팔았는데 작년 1년간 그만큼 사들였다.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많이 샀지만 특히 2030에서 많이 샀죠. 핵심은 경제 위기인데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20, 30 평생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 못하겠다 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탁금 엄청나게 증가했죠. 1년 만에. 종합자산 계좌관리, 신용융자, 특히 융자가 2배 이상 불었다.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저금리니까 증권 쪽도 영향을 받죠.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렴하게 빌리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81%가 대형주고 47조 원 규모고 조금만 사줘 주가가 확 뛴다. 사고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는 기관 쭉 열심히 차익 남기고 팔고 있었고 외국인 차익 남기고 팔고 있었는데 동학개미의 승리 하면서 동학개미들은 계속 사더라. 잘 생각하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른 게 내 돈이 아니라 팔고 차익 남기는 게 내 돈이에요. 동학개미의 승리하고 계속 사서 뭐 팔고 차익 남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한 번씩 털어내서 차익 남기고 다시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죠. 자, 블루웨이브 나옵니다. 블루웨이브 뭐 주가에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블루웨이브가 뭐예요? 이번에 상하원 미국 민주당으로 통일이 됐죠. 그러니까 부양책이 통과가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요즘엔 럼프형 날뛰고 있긴 한데 바이든의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부양책이 성공하면 돈 많이 찍어내니까 자금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산시장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위험자산이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은 엄청나게 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루웨이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블루웨이브에 타자 하면서 이 웨이브 타야지 하면서 코스피 3100 찍고 4000 가자. 근데 블루웨이브가 뭐예요? 9천억 달러의 부양안 두고 이야기했고 추가로 6천억 달러의 부양안 계속 내고 있죠. 부양안이 많이 나오는 거, 이 부양안을 뭘로 부양하느냐? 미국에서 이 돈은 어디서 나느냐?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금리는 올라가죠. 이것이 시중금리는 확실히 올리고 기준금리는 인상 압박을 주게 되죠. 즉 금리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주식시장 뭘로 띄우고 있어요? 저금리로 빚내가지고 살아. 그래서 국채 지금 10년물 금리 이미 1% 넘어갔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선 돌파했다. 언제? 3월 이후. 3월에 제로금리로 뚝 떨어뜨렸는데 근데 국채금리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건 뭐예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이때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 터졌죠. 코로나 터졌죠. 떨어졌는데 2% 넘어갔다. 즉 물가 2% 상승 기대하고 있다 이 얘기죠. 금리는 물가보다 높아야 되죠. 물가 상승률보다. 왜냐면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은 은행이 계속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예탁금도 3분기에만 16% 증가했대요. 근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금이 9조 원. 그러면서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위험하다는 게 보이죠. 투자자 예탁금 발행 어음 이런 것들이 증가는 계속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는 유동성 몰려서 들어온 시장인 만큼 한쪽에서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삐끗하게 되면은 우르르 다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 왜? 저 유동성을 빚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금 효제, 증권거래세 사상 최대래요. 저렇게 많이 거쳤다는 건 그만큼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 자, 증권거래세 내요 안 내요? 양도세 증권 양도세 내는 사람 얼마나 돼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부자 증세하고 서민 감세하자
그래서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올리겠다고 하니까 양도세만 계속하면서 세금 증대하면서 주식으로 돈도 못 벌게 만든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양도세랑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거래세 낮추는 거는 기사에서 잘 안 달아주니까 양도세 높이는 거 가지고 세금만 걷어가네, 주식으로도 또 뜯어가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세가 떨어져요. 거래세 떨어지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주지 않느냐. 자, 13년 만에 3000p 됐어요. 2000p에서 2000 코스피, 3000 코스피죠. 상승률 어때요? G20 국가 중 1위다. 와, 엄청나게 상승하는구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대박. 앞으로도 대박. 무조건 1등. OECD 중에서 경제 성장률도 가장 좋다는데 G20 중에서도 뭐 중국 말고는 몇 군데 없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1등 할 거야. 이게 아니죠. 너무 올랐다는 거죠. 거품이 많이 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은 오래 꼈으니까 오래 떠졌을 때 거품 끼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근성이 대박이죠. 우리나라 냄비 근성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박이죠, 대박. 주식 오르기 시작하니까 대박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1년 만에 순식간에 거품 넘버원. 부동산은 초이노믹스 이야기 많이 했죠. 2015년부터는 없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오른 거 봤을 때 서울이 가장 빠르게 오른 곳 중 하나죠. 가격이 세계 14위에서 7위까지 올랐어요. 거품이에요?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역시 성공적으로 가치 상승이 빠르게 오르는 나라예요. 기축통화도 아닌 나라가. 거품이죠. 다 거품이에요. 다. 버핏지수 100% 넘었죠. GDP 대비 가계부채 100% 넘었죠. 이게 다 거품 징조죠. 그런데 저금리니까 괜찮아. 무적 방패죠. 공매도 3개월 앞으로 공매도 다가온다고 그랬죠. 이전에 한번 쭉 빠질 거죠. 지금 벌써 1월이에요. 공매도 나오기 전에 팔고 빠지면 되지 않냐. 과연 그럴까요? 그 전에 본인보다 누가 먼저 쭉 팔고 빠지면 그게 손해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타이밍 맞춰서 팔려고 그랬는데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해서 시장 종료돼 버려서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B2 가자 하고 있는 거죠. 로보 사태 모 그룹에서 주가 조작 들어갔죠. 갑자기 5만원까지 쭉 올라갔죠. 가자. 비트코인 갔죠. 엄청나게 샀죠. 과거 옛날 일이에요. 그리고 6개월 만에 38배 찍고 11일 만에 8,750원까지 주저앉았고 한 달 만에 2,000원대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급격하죠. 이때 샀더라도 아차 하면 이때 파는 거예요. 특히 B2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다 이기고 한 판만 지면 끝난다는 거죠. 항상 배수진이다. 왜 그렇게 돼요? 레버리지로 처음부터 수익을 봤더니 너무 달콤하더래. 그래서 습관처럼 하다가 계속 돈 벌다가 한 번 졌는데 이 한 번으로 작살났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아, 돈 벌 수 있으면은 지금이 기회니까 한 번 벌고 빠지고 몇 번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품 징조가 생겼을 때는 그 거품이 언제 터질지 확실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터지면 끝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 오른다 3000p 찍었어요. 4000p 벌지 않았죠. 조만간 4000p 갈 거예요. 벌써 3100p니까 3000p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에 넘어서 포모 증후군이 퍼지고 있죠. 그래서 패닉바잉 하고 있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그런 말에 속아서 엄청나게 단타치고 많이 해봤자 남는 건 없죠. 없는 건 아니냐, 적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얘기하지만 처음에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50만원만 넣죠. 일단 투자 처음 해보죠. 근데 벌었어요. 60만원으로. 110만원 됐죠? 조금 더 해볼까? 70만원 정도. 근데 벌었어요. 85만원으로. 125만원이죠. 버는데? 125만원. 150만원 됐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빚을 150만원 더 받아서 300만원을 넣었어요. 승승장구하죠. 350만원 됐어요. 개인 자금만 200만원 된 거죠. 땡길 수 있을 때로 땡기자. 500 땡겨서 700만원 했어요. 근데 얘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되죠? 한 번만 지면? 특히 이런 거 뭐에 많이 낚여요? 작전주 이런 거 한번 낚이면, 혹은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계속 거래 정지당하고 해서 낚여가지고 반토막 나면 빚만 150이 남는 거죠. 승승장구하다가 점점 욕심은 커지고 대출받는 규모도 늘리고 그러다 한 번만 패배하면은 패배하는 거다. 100만원이니까 작아 보이죠? 억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억 가지고 들어갔는데 1억 5천의 빚이 남아서 나올 수도 있다. 주식은 원래 회사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까 봤죠? 20, 30대 단타 많이 하는 거, 레버리지만 보고 치고 빠지고 하는 거, 결국에 지금도 효과 못 보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크게 당할 수 있다. 주식은 회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레버리지만 보고 투기성으로 들어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 양해에서 주가를 얼마 전에 소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2배, 3배 비싼 가격으로 계속 사고 있다. 미친 거죠. 일주일 남았는데도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결국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금액이 커지고 무리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터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보고 투기를 하게 되면 욕심이 커져서 터지게 되면 1패로 끝난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지식을 갖추고 비투하지 말라고 그러죠.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네가 주식 얘기했는데 주식 계속 오르더라. 오르겠죠. 계속 말 안 듣고 한 번만 터지면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그 사실 꼭 명심하시고, 특히 3개월 뒤에 공매도 얘기 나오고 3월에 대출 연장 유예 끝나요. 이런 많은 리스크를 안고 지금도 무리해서 올인해서 비투할 상황이냐 아니냐는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식 없이 남들 얘기만 듣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